문명이 발달할수록 각박해진 현대인의 삶. 우리는 체력의 한계 없이 가능한 빨리 원하는 곳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바야흐로 현대는 속도전. 어쩌면 그 편리함을 위해 가능한 많은 시간을 저축해 부를 늘려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여유로움이 절실한 사람은 그 속도전 바로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대한민국 대표 슬로우 시티를 소개할까 합니다. 한반도 남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섬, 전라남도 완도. 드넓은 바다를 품은 완도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는 201개의 섬 중 우리가 찾는 슬로우 시티가 존재하는데요. 완도항에서 여객선을 이용해 50분이면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섬. 천혜의 자연과 전통 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대표 슬로우 시티, 청산도입니다. 청산도는 한 해 평균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슬로우 시티 지정 후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인데요. 청산도. 그 이름값이라도 하듯 마을로 향하는 길목마다 푸르고 고전적인 풍치가 더해집니다. 문명은 현대인의 감성을 때론 초라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에 반해 청산도는 느림의 미학으로 아낌없이 그 품을 내어줍니다. 도시의 요란한 찻소리도 없고 가끔 길을 오가는 경운기의 경적이 오히려 반갑게 느껴지는데요.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전라남도 완도에 위치한 또 하나의 섬, 바로 청산도입니다. 지금 제 뒤로 청산도의 모습이 한눈에 훤히 보이는데요. 토속적인 느낌의 소박한 마을과 그리고 탁 트인 바다 풍경이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청산도의 모습이 어떨지 정말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청산도의 아름다움에 취해 한참을 마을로 향하던 경은 씨. 그런데 주민 한 분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청산도의 인적이 드문 이유가 슬로우 시티의 조건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슬로우 시티 운동은 지금 우선적으로는 대개 인구 5만 도시의 군단위에서 하나 시작하는 그러니까 슬로우 시티 운동이 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이제 실천 차원에서 하는 슬로우 라이프 운동이 있고, 그걸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하는 운동이 슬로우 푸드 운동과 슬로우 투어리즘 관광 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운동은 어디까지나 지금 어떤 행정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운동이라기보다 과거의 새마을운동과 좀 달리 주민협의체가 주민들이 앞장서서 하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슬로우 시티가 되려면 인구 5만 명 이하의 대량 운송 수단과 패스트푸드, 그리고 대형 마트, 심지어 자판기까지 없어야 한다고 하니 주민들의 자부심 또한 대단할 텐데요. 현재 청산도의 인구는 3,000명 안팎. 마치 자연이 태초부터 주인이었던 것처럼 고전적이고 과거에나 존재할 것처럼 섬 자체가 신비로움으로 가득한데요. 제주도의 올레길, 지리산의 둘레길이 있다면 청산도에는 총 42km 11개의 코스에 슬로우 길이 존재합니다.
슬로우 길을 한참 걷다 보면 익숙한 풍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시원한 바람도 너무 좋고 코스모스 길도 예쁘게 걸으니까 마음까지 확 트이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이곳이 바로 영화 서편제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진도아리랑을 흥겹게 부르며 주인공들이 돌담길을 따라 함께 거닐던 영화 속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떴다지도록 쏟아나가세. 청산도는 그 비경만큼 서편제를 비롯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의 배경으로 유명합니다. 도시의 빠름을 잠시 접을 수 있어서인지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들의 얼굴에도 여유가 묻어나는데요. 소문 들어서 와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섬도 크고 너무 좋아요. 와보니까 섬도 많고 전라도에는 섬이 1000개라는데 와보니까 주위 환경 배경이 너무 좋네. 바닷가에 이제 섬이 너무 좋고 그래가 많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유유자적 슬로우 길을 걷다 보면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서편제 주막이란 작은 정자가 보이는데요. 이곳에선 청산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 해안선을 끼고 걷다 보면 청산도 슬로우 길 7코스에 위치한 등촌리 마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돌담으로 유명한데요. 돌담을 쌓은 이유가 단순히 미적인 요소 때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저 이제 선조 때부터 이렇게 이제 다 쌓아졌지만은 여기는 섬이라서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울타리에 말하자면 그래갖고 이렇게 돌로 잔서 딱 따서 이렇게 됐어요. 작지가 됐어요. 버스 정류장인 동시에 택배 보관소로도 활용되는 동촌리의 마을 장터. 주인을 기다리는 택배들이 놓여 있었는데요. 길목 한가운데에 턱하니 놓여진 게 어찌 좀 불안불안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지키는 사람 한 명 없어도 여태 분실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청산도 마을에는 대부분 대문이 없는 게 특징이고 있어도 문이 열려 있는 곳들도 많았는데요. 이런 시골을 참 인심 좋고 또 도둑 없고 그러니까 그냥 너다지 어디 가더라도 대문은 안 잠그고 문도 잘 안 잠그고 나가도 되고 네, 그런 정도예요. 네. 시골 인심은 아직도 좀 인심이 나쁘다 해도 아직까지도 좀 좋은 편이죠. 또 하나, 요즘 시골을 가도 쉽게 볼 수 없는 우물. 청산도에선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그 옛날 아낙네들의 수다터로 통했던 우물가. 현재는 식수가 아닌 주민들의 빨랫물과 텃밭물로 사용돼 아쉽게도 그 맛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집 앞 길목을 안방처럼 걸터 앉아 누렇게 익은 호박을 닦는 할머니의 손길도 정겹지만 청산도의 빛과 물, 바람을 먹고 자란 호박이야말로 마치 호박마차를 만들어도 될 만큼 큼직해 보이지 않나요? 돌담 사이 담쟁이 넝쿨로 채워진 한적한 길을 빠져나오니 망망대해 청산도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요. 청산도는 다른 섬마을과 달리 고기잡이 배가 흔치는 않다고 합니다. 청정무공의 지역답게 전복 양식이 주민들의 주 수입원이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전복 양식에 필요한 다시마와 미역을 키우는 양식장이 청산도 앞바다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청산도에는 국가적 보존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지금 보이는 500년 전통의 국내 유일의 구들장 논입니다. 선생님, 저는 구들장논이라는 걸 처음 봐서 너무 신기한데 구들장논이 뭔가요? 옛날에 우리 시조 할아버지들이 정산에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개간을 하고 여기를 이제 논을 해먹고 다스를 해먹으려고 할 적에 흙이 없으니까 흙이 전부 보다시피 돌아니까 도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람은 인구는 자꾸 퍼지지 이제 물 것은 없지. 그러니까 이제 그 논밭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제 돌은 많고 흙이 없으니까 밑에다가 전부 돌을 깔고 목에다가 조금 이렇게 한 30cm 정도 흙을 깔고 바로 거기에다가 곡석을 바로 이 씨앗을 뿌려갖고 수확을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척박한 환경을 뚫고 자란 곡식들. 어쩌면 강인한 청산도 주민의 삶을 그대로 닮아 있는 듯합니다. 청산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해서 찾아간 한 전시관. 이곳에선 청산 팔경이란 테마로 청산의 사계를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사진을 찍고 선생님께서 그냥 혼자 간직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시관을 열어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이제 오래된 얘기지만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자료를 만들어 가고 사진을 담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슬로시티로 지정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청산도를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나가면서 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청산도 정말 아름답고 좋은 섬인 줄 알았더니 와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다. 다시는 안 하겠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청산도를 이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고 다음에 오지 않겠다, 안 와야 되겠다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 이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좋은 자료들을 어떻게 세상에 내 펼칠까, 보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외지인임에도 불구하고 청산도의 매력에 푹 빠져 이곳에 정착하게 된 사진작가 김광섭 씨의 작품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인인 동시에 지금은 청산도 주민이시잖아요. 청산도 주민으로서 청산도의 자랑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자랑이라는 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섬이라고 다 지정이 돼 있어요. 다 알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뭔가를 저는 알고 싶습니다.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인가? 아니면 정신적으로 느껴야 할 아름다움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아름다움은 이 사계절, 어떤 자연 속에 묻어나는 것들이지만 그보다도 더 아름다움이 있어요. 자연이야. 올해 있고 내년에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참 손이 아주 막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손이 돼 있으면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땀 방울이 몸에 막 눈도 안 보일 정도로 땀을 흘리면서 그런 일을 하시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거를 저는 이 일을 하니까 안쓰럽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이 청산도에서는 그 주민의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아름다움이 청산도의 본질의 아름다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청산도의 비경을 담은 전시관을 뒤로하고 또 다른 마을로 향하던 중 제작진은 놀라운 곳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 청산도에만 남아있다는 초분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곳이 바닷가 섬마을이다 보니까 그 예전에 부모님이 상주가 바닷일을 나갔을 때 돌아가시면 상을 치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 사람이 대신해서 임시 무덤으로 만든 게 바로 이 초분이라고 하네요. 언뜻 무덤이라고 하니 섬뜩하기도 하지만 어쩌면 청산도는 삶과 죽음마저도 함께 공존하는 숭고함, 그 이상의 가치가 머무르는 섬이 아닐까 합니다. 어둠의 뒤편으로 사라지는 석양을 끝으로 아쉽지만 청산도와 작별을 고하고 제작진은 또 다른 슬로우 시티를 향해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채 망망대해를 품은 섬 청산도가 있었다면 내륙에는 또 다른 슬로우시티가 존재합니다. 바로 대나무의 도시 메타세콰이어 길로 유명한 담양인데 이 담양 내 청평면에는 느림의 철학을 그대로 간직한 전통마을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봉황의 날개를 닮은 또 하나의 슬로우시티 삼진의 마을로 함께 떠나보시죠. 백제시대부터 형성된 담양군 창평면 삼진의 마을. 마을 앞을 흐르는 천의 모습이 마치 봉황이 날개를 뻗어 감싸안은 형국이라 해서 삼진해라 불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삼진의 마을로 도착했는데요. 보이시나요? 가을볕에 벼들이 잘 익어서 온통 황금벌판으로 물들었어요. 이곳의 평화로움 때문인지 벌써부터 삼진의 마을의 정겨움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이곳의 마을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슬로우시티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삼진의 마을의 인구수는 500여 명. 작고 소박한 그야말로 슬로우시티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곳 주민의 무려 50여 가구가 생계의 일환으로 쌀엿을 만들어 오며 대부분이 20여 년의 경력을 지닌 숙련자들이라고 합니다. 쌀엿 명인 중 한 분인 강수님 씨 댁을 찾아가 봤는데요. 집안을 들어서자마자 달콤한 향기가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엿하고 있어요. 아, 엿이요? 네. 강수님 씨는 한참 엿 다리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던 엿이 바로 액체인 조총을 다리는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옛날에 밥통에다가 그 식혜 앙쳐서 식혜 해준 거 먹어봤죠? 네. 그 식혜를 국물을 이렇게 짜가지고 그 국물을 이 솥에다가 이 솥단지가 4개가 이제 부어가지고 불을 떼서 달궈서 이게 한테다 전부 다 모아놓은 게 바로 이게 양이에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엿은 우리가 옛날에 창평 하면 또 엿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고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전통을 지키고 또 어쨌든 간에 그 고유의 맛을 또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또 많이 이렇게 또 보는 사람 또 어쨌든 간에 그 지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가스나 이용하지 않고 그냥 나무도 장작불 떼는데 참나무하고 소나무하고 뜨거운 아궁이 앞에서 쉼없이 젓는 정성스러운 손길과 기다림이 더해질 때 창평 쌀엿의 깊은 맛이 비로소 탄생된다고 하는데요. 쌀엿의 기본은 조총이 좌우하는 만큼 조총을 다리는 강수님 씨의 표정에서 사뭇 진지함이 묻어납니다.
유명하죠. 한우도 유명하지. 이렇게 젓다가 이렇게 들어서 한 번씩 보는 이유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널어뜨릴 때 네. 이것이 다 되는가 안 되는가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지금도 멀었습니다. 여기 되려고 아직도 멀었어. 조선시대 낙향한 양녕대군이 창평을 지날 때 동행한 궁녀들에 의해 전수된 것이 바로 이 창평 쌀엿이라고 합니다. 양기를 가득 품은 창평 쌀과 엿기름을 사용해 식혜를 만들고 식혜물을 달인 조청을 또 한 번 달이면 강엿으로 최종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다 된 조청은 입으로 바람을 불었을 때 유리 조각이 날리듯 날려야 드디어 완성된다고 합니다. 완성됐습니다. 이곳 창평이 특별히 쌀엿으로 유명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전국적으로 창평이 쌀엿이 유명하죠. 네. 네, 또 창평만에 가지고 있는 그 쌀엿이 지금까지 그 유명한 이유는 많이 있지만 엿도 많이 있죠. 각 지역마다. 근데 창평이 입안에 붙지 않고 그 바삭바삭한 그게 특징으로 그래서 창평이 아주 쌀엿이 유명한 것 같아요. 삼진의 마을에선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위해 엿 만들기를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장이 따로 마련돼 있다고 하니 함께 가볼까요? 달인 조청이 어느 정도 굳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여러 번 잡아 늘리는 반복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마치 수타를 뽑는 기술과 언뜻 비슷해 보이죠? 그렇지. 네, 밀어내고. 어떠한 첨가물도 없이 순수하게 쌀로만 만들어져 바삭하면서도 입안에 쉽게 들러붙지 않아 창평 쌀엿은 창평을 대표하는 슬로우 푸드로 또한 효자 상품으로 전국 각지에서 찾는 단골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엿 만드는 자체가 신기했어요. 야, 아줌마 할머니들 잘 아신다고 하니까 기분 좋았어요. 달콤한 창평의 향을 뒤로하고 본격적으로 삼진의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는데요. 처음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이라면 마을 입구에 마련된 안내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담양에 도착했는데 네. 어디부터 가야지 몰라서요. 네. 이곳에서 안내해준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네, 그럼 지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가보고 싶은 데가 너무 많은데 먼저 어디부터 들려야 하나요? 네, 저희 맨 처음에 저희 창평 슬로시티를 방문하시게 되면 먼저 방문자 센터로 가십시오. 그러면 슬로시티에 대한 여러 가지 안내문이라든지 삼진의 마을에 대한 안내문이 있고요. 거기서 안내문을 받으시고 남궁로로 해서 그다음에 쌀엿 체험관 옆으로 지나서 한옥에서라고 하는 민박집을 지나서 고제선 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속 자료에 지정된 이 고제선 가옥 가서 둘러보시고요. 고제선 가옥에서 면사무소 방향으로 나오셔서 면사무소에서 달팽이 가게를 들리십시오. 그럼 이 달팽이 가게에 되면은 슬로시티에서 만든 여러 가지 명인들이 만든 제품들, 그다음에 아트들을 만나실 수 있으시고요. 달팽이 가게 들리신 다음에 고제원 가옥, 그 다음에 고정주 고택을 건너서 방문자 센터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시면 이렇게 한 바퀴 잘 돌아오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쭉 돌아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냥 걷겠다고 생각하시면 한 30분 정도 소요되고요. 이제 해설가님이 여기 항상 상주에 계셔서 해설가님하고 같이 이렇게 도시게 되면 1시간 정도 코스가 걸립니다.
삼진의 마을을 흐르는 삼천리와 하삼천을 따라 마을 논으로 접어들면 논 한가운데 세워진 누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전통 유형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바로 남극루입니다. 남극루는 노인들의 편안한 여생을 기원하고 즐거이 지내라는 의미로 옛 창평 관아의 문루를 이축해 지은 누각인데요. 다양한 기둥을 갖고 있는 정자와 달리 누각은 사방이 확 트이고 더구나 2층으로 지어져 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1830년) 창평 면사무소에서 현재의 자리로 이설된 게 1919년 바로 항일 만세운동이 전국을 휩쓸던 때였는데요. 당시 일제의 강압에 의해 목수들은 일장기처럼 보여지는 원형 화반을 새겨 넣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전통 누각에서 시대의 아픔을 찾을 수 있으니 이곳은 그야말로 우리 한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게 해주는 명소가 아닐까 합니다. 특이하게 여기가 2층 정자로 돼 있어서 올라와 봤는데요. 올라와서 보니까 마을도 한눈에 보이고 가을바람도 시원하게 부는 게 정말 슬로우시티만의 그런 여유로움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놀러 갔던 할머니 댁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때 마당에 누워서 하늘도 보고 바람도 맞으면서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삼진의 마을에서 3.6km에 이어지는 돌담길은 그야말로 장관인데요. 창평 삼진의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라면 반드시 찾는 길목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런 것도 있네. 삼진의 돌담길을 걷다 보면 도시 아스팔트에서 느끼지 못하는 땅의 포근함과 시간의 더딘 흐름을 느낄 수 있는데요. 주로 흙과 돌을 이용해 정갈하게 쌓아올린 토석담에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더해져가는 곳곳 운치를 더합니다. 삼진의 돌담길을 지나면 전통 주거 양식의 산실로 통하는 한 가옥을 만날 수 있습니다. 1912년 조선 후기 계몽운동가인 고재선 선생의 옛 집인데요. 철종 12년에 지어진 이 집은 안채를 비롯해 사랑채, 행랑채, 곡간채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고재선 가옥의 가장 큰 특징은 앞마당, 가운데 마당, 바깥 마당을 구분해 지었다는 점인데요. 삼진의 마을에는 고재선 가옥 외에도 100년 이상 된 가옥이 13채나 될 정도로 전통을 잘 보존해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흔한 도시에선 개인 마당을 구분지어 짓는다는 건 감히 상상조차 어려운데요. 어찌 보면 과거 선인들은 다양하게 열린 공간을 통해 마음의 넉넉함을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여기가 고택 체험을 할 수 있는 고재선 가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쭉 둘러보니까 일단 굉장히 큰 크기에 놀랐고 또 100년 이상이 된 이 가옥에서 이렇게 앉아서 감상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신기한데요. 옛날 고재선 선생이 어려울수록 남을 돕고 또 이름을 높이기보단 행실을 높이라는 말을 하셨다고 하네요. 그분을 뵙진 않았지만 품성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 창평이 슬로시티로 지정되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저희 창평, 그러니까 슬로시티의
지정 조건은 3가지가 있어요. 크게요. 첫 번째, 전통과 그 다음에 자연 경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마을. 두 번째, 전통 먹거리가 있는 마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부 자본 없이 지역 주민이 지역 공동체 생활을 해서 마을을 이뤄가는 마을을 슬로시티로 지정을 합니다. 담양군 창평면에는 과거 고시원으로 통하는 곳이 있는데요. 담양의 열 정자 안에 꼽히는 바로 상월정입니다. 상월정은 고려 경종 때 창건된 대자암의 절터였는데요. 이후 폐사되었다가 조선 세조 때 김자수가 낙향해 대자암터에 세운 정자입니다. 이곳은 창평 마을 사람들의 자부심이기도 한데요. 여기가 지금으로 치면 고시원과 같은 곳이라고 들었는데 여기 상월정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시작은 고려 경종 때 대자암이라는 작은 암자로 시작을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스님들이 공부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 이유는 사용을 안 해서 폐사가 되었다가 조선시대에 다시 김자수라는 분이 상월정이라는 정자를 지어놓고 그 언양 김씨 후손들이 공부를 하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봐도 다 산이라서 다른 잡념이나 뭐 인과가 떨어져 있어서 내려갈 수도 없고 자연스럽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어서 수많은 과거 급제자들도 배출을 했고 그 이후에 근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기신 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과거의 입신양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된 것을 보면 슬로우시티 안에서도 경쟁만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인지 모릅니다. 그마저 부정했다면 어쩌면 도시 자체가 형성되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창평을 대표하는 달콤함에 창평 쌀엿이 있었다면 이와 대조적으로 짭조름한 전통을 이어가는 또 다른 명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무려 3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간장의 명인 기순도 씨가 바로 그분입니다. 기순도 씨의 앞마당에 들어서면 수백 가지의 장독이 먼저 객을 반기는데요. 장독의 멋스러움과 자연이 한데 어우러져 마치 작은 옹기박물관을 온 듯 착각을 일으킵니다. 창평이 자랑하는 간장명인답게 그녀는 오늘도 항아리에 묵은 장을 점검하고 있었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서울에서 네. 여기가 슬로우시티라고 해서 왔는데 네. 선생님께서 간장 명인이시라고 해서 찾아왔어요. 근데 장독대가 정말 많아요. 네, 많게 보여요. 네. 총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장독대요. 한 1000개 된다는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몇 개 된지는. 정말 많구나. 네. 여기가 360년 전통을 자랑한다고 들었는데 그럼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장을 담궈 오신 거예요? 시집 온 지가 42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42년 됐습니다. 지금. 정말 오래됐네요. 오래됐어요. 둘러보다 보니까 네. 특이한 점이 네. 장독대에 다 이렇게 돌이 올라가 있어요. 돌이요? 네. 왜 올라가 있는 이렇게 거예요? 오신 분마다 그걸 물어보거든요. 간장은 하나고 된장은 2개, 고추장은 3개 그래요.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장의 거예요. 종류를 표시하기 네, 표시해 놓은 거예요. 네. 제가 맛볼 수 있을까요? 맛을 보면 옛날 맛을 알까? 처음 봐요? 네. 이게 된장. 와. 선생님 말씀대로 지금쯤이면 네, 맛이 맛이 들어 있습니다. 간장이 어디? 전통식품 명인으로 지정된 기순도 씨의 전통장은 단순히 그 맛의 명성뿐 아니라 역사와 전통에 또 한 번 놀랍니다. 장독대가 모양도 무려 크기도 다양하고 10대에 걸쳐 360년 종가의 맛을 이어온 전통. 얼마나
오래된지 과연 모른다는 그 긴 제일 시간 오래된 동안 간장이죠. 한결같이 고유의 장맛을 지켜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간장 냄새가 나죠. 네. 우와. 간장 향기가 아니라 되게 네. 향기로워요. 네. 오, 신기하다. 네. 이 간장으로 요리하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 간장 항아리는 평상시 떠다 쓰는 간장이 아니고 제사 때나 명절 때만 이제 떠다 쓰는 귀한 간장. 네, 그렇죠. 그럼 맛을 한번 보세요. 와. 짜지요? 네, 많이 짜면서 짠데 단맛이 좀 돈다고 그래요. 뒷맛이 되게 네. 달콤해요. 고운 빛깔의 장을 퍼내는 손길마저도 장인의 정신이 깃들어 보입니다. 그 360년 전통을 어떻게 이어받아 전수하고 계세요? 저 시집 올 때만 해도 이게 전수라기보다 어느 가정이 다 의례끝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예,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뭐다 아파트나 뭐 그런 생활이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못 해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저건 의례끝 어느 가정이고 다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게. 조상들이 물려준 그대로 시집 가풍에 따라 집안의 며느리로 단지 따랐을 뿐이라 말하는 그녀. 하지만 기순도 명인의 장맛의 비결은 따로 있었습니다. 담양의 명물인 대나무를 이용해 생산된 죽염을 전통 장과 접목해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담양하면 대나무, 대나무하면 기순도 명인을 떠올릴 정도로 그녀는 전통의 맛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슬로우시티로 지정되는데 선생님의 장도 크게 한몫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네, 그 실사단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간장, 된장 맛을 보고 어떻게 느끼려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맛이 있다고 그러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뭐 감명 깊게 그냥 맛을 보시고 이렇게 문의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기순도 명인은 장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도 개발했는데요. 선생님께서 맛있는 네. 음식 차려주셨는데 이 다양한 장들이 음식에 어떻게 쓰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음식의 기본이 이거예요. 이게 맛이 있으면 이 음식이 다 맛이 있거든요. 이건 진장으로 전복초, 김 부각은 진장으로 만들었고요. 이제 중간장은 청국장찌개나 김장할 때, 김치 담을 때 중간장이 들어가고, 청장은 이 오이냉국 깨끗하잖아요. 네. 그래서 깨끗한 간장으로 간을 해야 돼요. 소금으로 맛을 내면 맛이 없어요. 근데 간장을 쳐야 맛있습니다. 이건 이제 민들레 나물은 된장을 좀 넣고요. 죽순나물은 고추장으로 회를 했습니다. 이게 맛있으면 이 음식이 다 맛있는 거예요. 지금 점심시간도 되고 네. 제 앞에서 청국장이 맛있게 끓고 있어서 네, 요새 맛보고 청국장철이라 네. 맛있습니다. 제가 한번 맛볼게요. 네. 와, 이게 청국장이에요? 좋은 재료와 정성, 거기다 오랜 기다림의 미덕이 더해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깊은 맛. 명인의 장맛은 슬로우시티의 정신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장맛을 보면 그 집 음식 맛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맛본 장맛은 서울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그런 깊은 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마 산 좋고 물 좋은 이곳 담양에서 오래 숙성됐기도 했지만 명인의 정성과 오랜 기다림이 이런 깊은 맛을 만들어낸 게 아닐까요? 슬로우시티의 하루는 도시의 하루보다 깁니다. 바로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경전과 속도전에 치우친 현대인의 치열한 삶은 자연으로의 희귀 본능을 앞당겼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슬로우시티가 그래서 더 간절한 이유가 아닐까요?